민수야, 이런 아줌마라도 괜찮겠니? 첫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설렘과 아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살 대학생 민수의 특별한 첫사랑 이야기예요. 상대가 바로 동네 분식집 사장님이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첫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 8시, 김민수는 첫 교시, 수업을 위해 집을 나섰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된 지 2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일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학교 가는 길목에 있는 엄마네 분식에 들르는 일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3년째 단골이던 이곳은 민수에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이 민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민수 왔구나. 오늘은 1교시가 있나? 김밥을 만들고 있던 정미란이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어요. 42살 미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들려주지 않는 오직 민수만을 위한 그 부드러운 톤 말이에요. 네, 교양 수업이 있어서요. 민수가 대답하며 미소 지었어요.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란 앞에서는 수줍은 소년 같았어요. 김밥 한 줄이요. 민수가 말하면 미란은 이미 그의 취향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능숙하게 김밥을 썰었어요. 햄을 평소보다 2배는 더 넣어줬죠. 대학 생활은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미란이 김밥을 포장하며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민수의 손끝을 살짝 스쳤을 때 민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미란도 그 순간을 의식했는지 잠깐 움직임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묘한 침묵이 흘렀죠. 네, 재밌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미란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래, 젊을 때 많이 경험해봐야지. 우유도 차가운 걸로 줄게. 그녀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낼 때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앞치마끈이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학교에 도착해서도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미란 생각뿐이었어요. 교수님이 아무리 문학이론에 대해 설명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는 게 더 좋았거든요. 친구들의 농담이었지만 민수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말로 자신이 미란에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수는 또다시 혼자였어요. 부모님은 바쁜 일상에 쫓겨 저녁에도 집에 없었죠.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민수는 문득 미란이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이 그리워졌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산책을 나간 민수는 어느새 분식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가게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쪽에서 미란이 혼자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 민수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가끔 고민하듯 펜을 입술에 갖다 대는 모습. 계산이 안 맞을 때 작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러웠어요. 그때 미란이 무언가를 느꼈는지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란은 처음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민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녀의 그 미소가 자신만을 위한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급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민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미란의 미소가,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스쳤던 그 손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사랑인 걸까?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2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그녀를.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대학생이 된 지금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깔끔한 셔츠를 골라 입었어요. 그녀를 만나러 가는 마음에 설렘이 가득했거든요. 분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미란이 막 셔터를 올리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를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머, 민수야, 오늘 되게 일찍이네? 미란이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네, 1교시가 있어서요. 민수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여전히 소년 같았어요. 그럼 들어와. 김밥 금방 만들어줄게. 미란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선 민수는 미란이 자신만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김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어요. 민수야, 대학생활 재밌지? 고등학교 때랑 많이 다르지? 미란이 김밥을 만들며 물었어요. 네, 자유로워서 좋아요. 하지만 민수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그리워서 매일 여기 온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뭐? 미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 그냥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민수의 솔직한 말에 미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도 외로움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민수는 도서관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란이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평상복 차림의 미란은 분식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더 여성스럽고 더 아름다웠어요. 지금이 기회야. 우연인 척하려면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트로 향했어요. 마트 입구에서 카트를 끌고 나오는 미란과 딱 마주쳤어요. 그녀는 민수를 보자 눈이 반짝이며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어머, 민수야, 정말 우연이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아, 도서관에서 과제하다가 나왔는데. 우연히 누나를 봐서. 민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더듬거렸어요. 대학생이 되면서 미란을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호칭이 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미란은 민수의 어색한 모습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 그녀의 웃음에 민수는 더욱 떨렸죠. 그럼 누나랑 같이 장 볼래? 혼자 하려니까 심심했는데. 마트 안에서 미란은 민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민수는 느낄 수 있었어요. 문예창작학과예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민수가 말하자 미란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멋있다. 감성이 풍부하구나. 기숙사 밥은 어때? 맛있어? 그냥 그래요. 가끔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누나가 만들어주시는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민수의 솔직한 말에 미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제대로 된 반찬도 먹어야 하는데. 미란이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며 말했어요. 이거 기숙사에 가져가. 비타민도 채우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가 사양하자 미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기는. 우리 단골 손님 건강 챙기는 건 당연하지. 과자 코너에서 미란이 초콜릿 하나를 집어들더니 민수에게 보였어요.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은데 밤늦게 과제할 때 먹으면 좋을 거야. 민수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계산대에서 미라는 자연스럽게 민수가 좋아할 것들까지 함께 계산했어요. 민수가 사양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런 걸로 뭘 그러니?
네가 고마우면 학점 관리 잘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돼. 마트를 나온 후 미란이 제안했어요. 커피 한잔 할래? 날씨도 좋고. 누나가 살게. 근처 카페에 앉아 마주본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분식집이 아닌 이런 공간에서 둘만 있으니 더 친밀하게 느껴졌거든요. 미란도 그걸 의식했는지 살짝 어색해했어요. 민수야, 대학에서 여자친구는 안 사겨? 미란이 커피를 저으며 살짝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자친구라는 단어를 미란이 직접 언급하니까 괜히 의식됐거든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20살인데. 첫사랑은 언제 할까? 미란이 웃으며 말했는데 그 순간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수는 속으로 이미 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미란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민수가 가족 이야기를 하자 그녀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사실 누나도 혼자 지낸 지 3년 됐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민수는 그녀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가슴이 아팠어요.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우진이까지 챙기면서 가게 운영하기가. 미란이 커피잔을 돌리며 계속했어요. 특히 밤에 가게 정리하고 집에 오면 정말 외로워. 누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순간 민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요즘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미란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친구가 가게에 와서 밝게 인사해주고 그런 게 힘이 되더라. 민수는 자신이 그녀에게 힘이 된다는 말에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누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항상 누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미라는 민수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 청년의 따뜻함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카페 창밖에서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우진이었어요. 친구들과 PC방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어머니와 민수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죠. 우진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동시에 스쳤어요. 집에 돌아온 우진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엄마, 민수 형이랑 뭐 하고 다녔어? 뭘 하긴. 우연히 마트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했을 뿐인데.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커피만? 우진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엄마 요즘 이상해? 화장도 진해지고. 미라는 당황했어요. 우진이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니. 우진아, 뭔 소리야. 그냥 이웃형 챙겨주는 거지. 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피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미란과의 시간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녀의 외로움을 알게 됐을 때의 마음,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간절함.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진지한 감정이었죠. 나 정말 누나를 사랑하는 걸까? 민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뛰는 심장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대학생이 된 지금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분식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수는 토요일에 친밀했던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랐고 미란도 평소와 달리 약간 어색해했어요. 우진이 어머니 곁에서 민수를 의식하며 서성거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김밥을 받으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토요일에 정말 즐거웠어요. 미라는 잠깐 민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나도 좋았어. 하지만 우진의 시선이 느껴지자 급히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갔어요. 민수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자신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시험이 끝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수는 시험 스트레스보다도 미란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며칠 전 카페에서 나눈 대화 이후로 그녀에 대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거든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홀로 소주를 마셨지만 그럴수록 자꾸만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슬픈 눈빛, 외롭다고 털어놓던 그 순간.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소주와 함께 더욱 간절해졌어요. 어느새 취해버린 민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분식집 앞으로 향했어요.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미란이 혼자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민수는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미란이 돌아보다가 민수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민수야, 네가 왜 이런 상태로? 문을 열어준 미란 앞에서 민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누나, 저 답답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절함을 미란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저려왔어요. 미란은 급히 민수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의자에 앉힌 후 물을 떠다 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상태로 집에 어떻게 가니? 민수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예요. 미란의 가슴이 더욱 아려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쓰였어요. 해장국을 끓여주며 민수를 돌봤죠. 조금씩 먹어봐. 속이 좀 나아질 거야. 민수는 미란이 떠준 국물을 한 스푼씩 먹으며 점차 정신이 들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민수야, 오늘 우리 집에서 쉬고 가. 이런 상태로 혼자 두면 안 되겠어. 미란의 집은 분식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민수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간 미란은 거실 소파에 그를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베개를 베게 해준 후 물과 해장약을 준비해뒀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민수의 가슴에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돌봄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밤 11시쯤 우진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민수를 발견하고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야? 미란이 급히 나와서 우진을 진정시켰어요. 민수가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쉬게 한 거야. 몸이 안 좋다고? 술 냄새 나는데? 우진의 목소리에 의심이 짙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실수한 것 같아. 우진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학생이면 이제 어른인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2시경 민수가 깨어났어요. 낯선 천장을 보고 당황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미란을 발견했어요. 누나, 제가 왜 여기에? 너무 취해서 기숙사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괜찮아?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미란을 바라봤어요. 새벽 시간의 조용한 분위기,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 둘만 있는 이 친밀한 공간.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죄송해요. 누나한테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네가 괜찮으면 됐어. 미라는 물컵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물을 마시며 민수는 용기를 냈어요. 취기가 가시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누나, 저 사실은 민수야. 미란이 그의 말을 막았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네가 아직, 전 아직이 아니에요.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20살이에요.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저, 누나를. 미라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우진이 깰까봐 걱정됐거든요. 민수야, 목소리 좀 낮춰. 우진이가. 하지만 민수는 미란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녀의 가늘고 따뜻한 손목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누나, 저 정말 진심이에요.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누나도.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미라는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혼란스러웠어요.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를 밀어내기 힘든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이 청년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민수야, 우리 나이 차이가 22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민수의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이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거였어요. 두 사람은 급히 손을 놓고 거리를 두었지만 우진은 그 미묘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진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거실을 지나면서 어머니와 민수를 번갈아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민수 형의 눈빛도 평소와 달랐어요. 그냥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미라는 우진이 들어간 후 민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집에 가. 우진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민수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일어서면서 미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누나, 저 오늘 일 후회 안 해요. 누나가 저를 챙겨주신 거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누나도 저처럼 느끼고 계시는 거 맞죠?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이미 답을 주고 있었어요. 민수가 떠난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민수와 미란 모두에게 생생했어요. 분식집에서 만날 때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수요일 오후 하늘이 어둑해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세워져서 저녁 무렵엔 폭우가 되었어요. 민수는 대학에서 늦게 나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분식집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미란이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 민수야, 비에 완전히 젖었네. 어떻게? 미란이 급히 일어나서 수건을 가져왔어요. 민수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려다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감사해요, 누나. 민수가 수건을 받아 스스로 머리를 닦았어요. 하지만 옷은 여전히 흠뻑 젖어 있었죠. 옷이 다 젖었는데 감기 걸리겠어. 잠깐만. 미란이 뒤쪽에서 깨끗한 티셔츠를 가져왔어요. 우진이 거긴데 사이즈가 비슷할 거야. 갈아입어. 민수는 고마워하며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우진의 옷을 입고 나오니 미란이 젖은 옷을 받아서 짜주었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있어. 밖에 나가면 또 젖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가게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어요. 둘만 있는 이 공간이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대학 생활은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미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재미있어요. 하지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워? 친구들이 많을 텐데. 친구들과 있어도 뭔가 허전한 기분이에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진 얘기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며칠 전 그 밤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가게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죠. 어머, 정전인가 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미란이 당황하며 촛불을 찾으러 갔어요. 서랍에서 양초와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어요. 촛불이 켜지자 가게 안에 은은한 불빛이 퍼졌어요. 다행히 양초가 있네. 금방 들어올 거야. 하지만 촛불 아래의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낭만적이고 더 친밀했어요. 미란도 그걸 의식했는지 갑자기 말수가 줄었어요. 민수는 촛불에 비친 미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부드러운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누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미란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촛불 때문에 그녀의 눈이 더욱 반짝여 보였어요. 그날 밤의 한 말, 아직도 진심이에요. 미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어요. 민수야,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왜요? 누나도 저를. 민수가 일어나서 미란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미란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민수야, 안 돼. 하지만 민수는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녀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누나, 저도 떨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확실해요. 미라는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따뜻함을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줄곧 혼자였던 그녀에게 민수의 진심은 너무나 소중했어요. 누나, 민수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미라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려 키스를 나눴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이성을 잃은 채로 민수의 품에 안겼어요. 이런 온기를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민수의 따뜻한 체온과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그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금기의 선을 넘는다는 두려움보다는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어요. 한참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불빛에 두 사람이 정신을 차렸죠. 우리가 뭘 한 거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옷을 정리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누나, 민수가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민수야.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돼. 하지만 누나도 원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그게 아니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미라는 자책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진이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여? 민수는 미란을 붙잡으려 했어요. 누나, 후회하지 마세요. 저희 둘 다 진심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하지만 미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 가, 민수야. 그리고 이 일은 잊어줘. 민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미란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오늘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란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걱정도 밀려왔죠. 미란 역시 가게 정리를 하며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묘한 행복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미란은 민수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분식집에 와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런 그녀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의 진심이 거짓일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민수는 미란의 변한 태도에 혼란스러워하며 며칠간 분식집에 가지 않았어요. 대학에서도 집중이 안 됐죠. 문예창작학과 수업에서 교수님이 첫사랑의 아픔에 대한 소설을 과제로 내주었을 때 민수는 자신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서 씁쓸했어요. 민수야, 요즘 왜 이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친구 이준호가 학식에서 민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여자 문제야? 아, 그 분식집 누나? 준호가 눈치 빠르게 물어보자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편 우진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과 민수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연결지어 생각하며 의심을 키우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사입고 민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색해하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민수 형 요즘 왜 안 와? 우진이 어느 날 저녁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글쎄, 대학 생활이 바빠서 그런가 봐. 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그것뿐이야? 엄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우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라는 당황했어요. 우진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숨겨. 하지만 우진은 더 의심스러워했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참을 수 없어 다시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오후 2시쯤 손님이 별로 없을 시간을 골라서 갔죠. 누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미라는 그를 보고도 차갑게 돌아섰어요. 김밥 한 줄이요. 민수가 평소처럼 주문했지만 미라는 예전처럼 햄을 더 넣어주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누나, 저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그날 일은 잊어달라고 했잖아. 미란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상처받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나의 그 마음도? 미라는 대답하지 않고 김밥만 포장해줬어요. 그때 우진이 학교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민수가 묘한 분위기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형, 오랜만이에요. 우진이 일부러 밝게 인사했어요. 아, 우진아. 안녕.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 요즘 왜 안 왔어요? 엄마가 형 얘기 자주 하던데. 우진의 말에 미란이 당황하며 아들을 째려봤어요. 우진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엄마가 민수 형 언제 오나, 왜 안 오나 계속 물어봤잖아요. 우진의 폭로에 민수와 미란 모두 당황했어요. 민수는 김밥을 받고 급히 가게를 나왔어요. 하지만 우진은 그를 따라 나왔어요. 형, 잠깐만요. 우진이 민수를 불렀어요. 뭐야, 우진아? 형이랑 우리 엄마 사이에 뭔가 있죠? 우진의 직접적인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요즘 이상해요. 화장도 더 하고 형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빨개지고. 우진아,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야, 무슨 짓이라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민수도 화가 났어요. 그럼 뭐예요? 설마 엄마한테 그런 감정을 가진 건 아니죠? 우진의 직격탄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형, 정신 차려요. 엄마는 형한테 그런 감정 없어요. 네가 뭘 안다고. 엄마는 아버지 생각에 아직도 밤마다 울어요. 형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진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면 단순한 착각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말이 점점 격해지다가 우진이 민수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엄마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민수도 참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얘기는 왜 나와? 이건 나와 누나의 문제야. 누나라고 부르지도 마요. 엄마예요, 엄마. 둘의 싸움을 본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급히 나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우진아, 들어가. 엄마, 들어가라고. 미란의 호통에 우진은 어쩔 수 없이 가게로 들어갔어요. 미란은 민수를 따로 불러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민수야, 이제 그만해. 누나, 우진이 말이 맞아. 나는 니한테 그런 감정 없어. 그날은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미란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절망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저만 보면 떨어요? 왜 제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빨개져요? 누나도 저와 같은 마음인 걸 저는 알아요. 민수야, 그만해. 우리는 안 돼. 미라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주말 오후,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수를 찾아갔어요. 형, 얘기 좀 해요. 우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거실에 앉은 우진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형, 우리 엄마랑 정말 뭔가 있었죠? 어젯밤에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 맞아. 뭐가 맞다는 거예요? 나는 누나를 사랑해. 그리고 누나도 나에게 감정이 있어.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돼요. 엄마가 형한테 그런 감정을 가질 리 없어요. 우진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럼 뭘 한 건지 말해봐요.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나중에 다 말해줄게. 거짓말 하지 마요. 우진이 민수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어요. 이웃집 신고로 경찰이 와서 겨우 말렸죠. 경찰이 돌아간 후 우진은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형, 엄마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우진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우진은 어머니와 마주했어요. 미라는 아들의 상처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우진아, 얼굴이 왜 이래? 엄마, 민수 형한테 들었어요. 둘이 뭔가 있는 거 맞죠?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엄마, 대답해 주세요. 우진아, 미안해. 미란의 작은 대답에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여요? 우진아? 나 집 나갈래요. 엄마 보기 싫어요. 우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날 밤 미라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우진이가 다 알아버렸어. 이제 정말 끝이야. 누나, 우진이가 이렇게 상처받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어? 제발. 이해해줘. 전화를 끊은 후 미라는 혼자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우진은 자신의 방에서 그 모습을 몰래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미라는 결심을 굳혔어요. 분식집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더 이상 이 복잡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사장님, 갑자기 왜요? 장사도 잘 되는데.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해요. 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 아저씨도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동안 맛있는 김밥 고마웠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고향으로 새로 시작하려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곳을 떠나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우진은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반대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죄책감도 들었어요. 엄마, 정말 가야 해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 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하지만 우진은 자신의 강한 반대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수는 대학에서 친구 준호를 만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너 자주 가던 분식집 문 닫는다고 써붙였던데. 무슨 일이야? 준호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어제 지나가는데 임대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 민수는 급히 분식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가게 문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뒤쪽 주택으로 가보니 이사 트럭이 서 있었어요. 이사 아저씨들이 짐을 옮기고 있었죠. 누나, 민수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미란이 마지막 짐을 들고 나오다가 민수를 보고 멈춰 섰어요. 민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고향으로, 작은 도시야. 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민수의 간절한 말에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민수야. 니는 여기서 공부해야 해. 꿈도 있잖아. 꿈보다 누나가 더 중요해요. 민수야.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앞날이 창창한데 나 때문에 망칠 수는 없어. 망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나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때 우진이 집에서 나왔어요. 멀리서 어머니와 민수의 이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미란이 작은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어요. 이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봐. 이사 아저씨가 마지막 짐을 트럭에 올리고 출발 준비를 마쳤어요. 사장님, 출발하셔야죠. 미라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간절한 눈빛, 떨리는 입술. 모든 걸 마음에 새기고 싶었어요. 민수야, 행복해야 해. 좋은 사람 만나고. 누나,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급히 트럭에 올랐어요. 우진도 조용히 어머니를 따라 트럭에 탔어요. 트럭이 출발하면서 민수는 그 뒤를 따라 뛰었어요. 누나. 하지만 트럭은 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민수는 혼자 빈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미란이 준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민수야, 이렇게 편지로 인사하게 되어 미안해. 마지막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네. 너와 보낸 시간들이 누나에게는 정말 소중했어. 외롭던 나에게 따뜻함을 줘서 고마웠어. 너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할 일도 많잖아. 나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돼. 언젠가 너를 만난 게 인생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할 날이 올 거야. 나도 그럴 거고. 건강하게 지내고 꿈을 포기하지 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 고마웠어, 민수야. 미란이가.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사랑한다면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섹션 8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흘렀어요. 민수는 대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분식집 앞을 지날 때마다 미란의 모습이 떠올랐고 새로 들어온 치킨집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문예창작학과 수업에서 만난 선배들과 동기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대학 생활을 했어요. 민수야, 오늘 소개팅 어때? 정말 예쁜 후배 있는데. 친구 이준호가 계속 소개팅을 권했지만 민수는 아직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아직 좀. 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 누나 아직도 못 잊었어? 준호의 말에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잊었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봄날 민수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야, 너 그거 알아? 엄마네 분식 사장님 고향에서 카페 한다더라. 정말?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우리 사촌이 그 동네 살거든. 추억이라는 카페래. 되게 예쁘게 꾸몄다던데.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란이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다시 솟아올랐어요. 여름방학이 되자 민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미란의 고향을 찾아가기로 한 거였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기차표를 예약하고 그 작은 도시까지 3시간을 달려갔어요.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추억이라는 카페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아, 새로 생긴 카페요? 거기 사장님 정말 친절하시던데요. 택시 기사 아저씨의 말에 민수는 미소가 났어요. 미라는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미란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과 똑같은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우진도 보였어요. 어느새 많이 성숙해진 모습으로 어머니를 도우며 카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키도 더 크고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잘 지내고 있구나. 민수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어요. 자신 없이도 둘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용기를 내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종 소리에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가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누나. 민수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우진도 민수를 발견하고 잠깐 경직됐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오랜만이에요. 우진아, 많이 컸네. 민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미라는 다른 손님들 때문에 바로 대화하기 어려워서 민수에게 구석자리 테이블을 안내했어요. 잠깐만, 손님들 정리하고 올게. 민수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아기자기한 소품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미란의 취향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잠시 후 미란이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민수 앞에 앉았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동창이 알려줬어요. 잘 지내신다고 들어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민수의 말에 미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너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를 포기하라고 하신 말씀 이제 이해해요.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누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미라는 민수의 성숙해진 모습에 놀랐어요. 그동안 힘들었지?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누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민수야, 사랑이 뭔지 때로는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누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여기서 새 시작 잘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도 잘 지내고 있구나. 대학 생활은? 재미있어요. 소설도 쓰고 있고 누나가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애틋하거나 절절한 감정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대화였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 줘서. 저야말로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봐야겠어요. 응, 조심히 가. 우진이 카운터에서 나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형, 기차 시간은 괜찮아요? 응, 아직 시간 있어. 형. 우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아니야, 우진아. 네가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민수가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누나, 정말 행복하세요? 이후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민수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된 그는 전공 수업에 깊이 몰두하며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조금씩 구축해 나가고 있었죠. 문예창작학과에서 주최한 소설 공모전에서 가작을 받은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어요. 민수야, 오늘 도서관 가거든 새로운 사서 언니 한번 봐라. 정말 기품 있게 생겼더라고. 친구 준호가 또다시 소개팅을 권유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그런 일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공부나 할게. 야, 니 정말 평생 수도승처럼 살 거야? 언제까지 그 누나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준호의 핀잔 섞인 말에도 민수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단풍잎이 창가로 떨어지는 도서관에서 민수는 문학이론서를 찾고 있었어요. 높은 선반 위에 책을 꺼내려다 놓친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 책을 받아 건네주었어요. 혹시 이 책을 찾고 계셨나요? 고개를 들어본 민수 앞에는 단정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맑은 눈동자에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책을 받으며 인사하자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문예창작학과 학생이신가요? 이 책은 주로 그 과 학생들이 찾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저는 이곳 사서 박지연이라고 해요. 문학 전공이라 이쪽 서가를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책에서 풍겨나는 듯한 고요함이 있었어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 새로 오셨다는 분이 지연 씨였군요. 맞아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도서관 출입 기록을 보니 민수 씨는 이곳 단골이시더라고요. 지연의 장난스러운 말에 민수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났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묘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좋은 책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요즘 어떤 장르에 관심이 있으세요? 연애 소설만 빼고는 웬만한 건 다 읽는 편이에요. 민수의 대답에 지연이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연애 소설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예창작과라면 모든 장르를 경험해 보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개인적인 사연이 좀 있어서요. 민수의 애매한 대답에 지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분야의 수작들을 정성스럽게 골라주었죠. 그 후로 민수는 도서관에 갈 때마다 지연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책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문학관, 인생관까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도 커져갔어요. 민수 씨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어느 날 지연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작가요. 읽는 이들이 위로받고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어요. 민수의 진심이 담긴 대답에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저도 그런 글을 읽고 싶어요. 아니, 이미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수 씨와 대화하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지연의 솔직한 말에 민수는 가슴 한켠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어느 토요일,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새로 읽은 소설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카페라는 단어에 민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미란과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억마저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 자신을 발견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문학 이야기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영역까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수 씨, 혹시 연애 경험이 있으세요? 지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미안해요. 너무 사적인 걸 물어봤나요? 그냥 궁금했어요. 지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하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서 민수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 번 있었어요.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연애 소설을 멀리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그 기억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지연은 민수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저려왔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럼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요즘 들어서는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민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하자 그녀의 뺨이 살며시 붉어졌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눈이 포근하게 내리는 캠퍼스 길에서 지연이 용기를 냈어요. 민수 씨, 저 민수 씨를 좋아해요. 하얀 눈발 사이로 전해진 고백에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지연 씨, 대답은 천천히 해주세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지연의 순수한 진심이 민수에게 깊이 와 닿았어요. 미란과는 또 다른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어요. 지연 씨, 저도 요즘 지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요. 정말이에요? 네, 다만 아직 제 마음을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기다릴게요. 지연의 따뜻한 미소에 민수는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봄이 찾아와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 민수는 지연에게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도서관 한 켠에서 지연에게 직접 쓴 시 한 편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 씨, 저도 지연 씨를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지연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미란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첫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누나,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누나도 계속 행복하시길 바라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미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지연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사랑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갔어요. 미란과 민수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하며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